나는 오래 살았다.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부터 말하고 싶다. 세상이 힘들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음이 기댈 곳을 잃어버렸을 때다. 전쟁을 겪던 시절에도 가난으로 하루 한 끼를 걱정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냈다. 그때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잔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사람들의 얼굴은 그때보다 더 불안해 보인다. 이유는 단순하다. 예전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속에 붙잡고 사는 것이 있었다. 지금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졌다. 나는 종종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중년의 사람들, 심지어 나보다 훨씬 어린 노인들까지도 만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수님,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한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라. 사람은 마음이 비면 그 자리에 남의 말이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마음의 누수라고 부른다. 물이 새는 집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결국 어느 날 무너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살면서 화려한 것보다 작고 조용한 것들을 곁에 두려고 했다. 그것들은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라기보다 나 자신을 잊지 않게 해주는 표식에 가까웠다.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보호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고 불렀다. 세상은 늘 변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의 관계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세상에 맡겨버린다. 바로 자기 마음이다. 타인의 평가에 맡기고 숫자와 성과에 맡기고 남의 기준에 맡긴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지친다. 특히 시인을 넘긴 이후에는 그 피로가 몸보다 먼저 마음에 쌓인다. 나는 그것을 많이 보아왔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들, 묵묵히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린 사람들, 젊은 시절의 꿈이 부끄러워져 입 밖에 내지 않게 된 사람들, 그들은 대단한 실패를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지킬 도구를 갖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종교적인 물건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도 아니다. 그저 당신이 세상에 휘둘릴 때 잠시 손에 쥐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약해졌을 때 무엇을 붙잡느냐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그것을 수없이 확인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중년의 사람에게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기 위해서다. 이 5가지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유 없이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마음을 쉬게 할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평생 곁에 두었던 그 자리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오래전부터 지켜보아 왔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는 일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작은 물건 하나를 곁에 두고 살았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는 것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 어머니가 남긴 손수건 같은 것들이다. 그것들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지도 않았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들은 나에게 조용히 말해 주었다. 너는 이런 사람의 자식이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 뿌리를 잇는 순간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기 시작한다. 남이 잘 되면 조급해지고 남이 무시하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 하지만 자기 삶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비교하지 않는다. 대신 책임진다. 나도 교수가 되기 전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가방 속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넣고 다녔다. 사진 속에는 가난했지만 단정하게 앉아 계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의가 잘 안 풀릴 때, 글이 막힐 때,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고 느낄 때 나는 그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이것이 내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다. 화려하지 않은 자기 기억, 자기 근원이다. 두 번째로 내가 늘 곁에 두었던 것은 얇은 책 한 권 혹은 한 문장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지만 마음에 남는 문장은 많지 않다. 우리는 예전처럼 많이 읽지 못했지만 대신 한 문장을 오래 붙잡고 살았다. 나는 젊은 시절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며 마음에 걸리는 문장을 적어두곤 했다. 그 문장은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만들어주었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려 할 때, 욕심이 앞설 때 그 문장이 나를 붙잡았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마음은 더 조용한 언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많은 말을 찾고 더 많은 조언을 구한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나는 늘 말한다. 인생에 정말 필요한 말은 많지 않다고. 5개도 필요 없고 3개도 많다. 단 하나면 충분하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문장 하나. 그것은 누군가의 명언일 수도 있고 부모가 해준 말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이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책은 장식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가방 속에서, 서랍 속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는 친구여야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책을 읽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 하지만 읽었던 문장을 잊고 사는 날이 많아지면 마음이 쉽게 마른다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쌓기보다 오래된 생각을 되새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마음의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기억과 문장은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를 바로 서게 만든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어떤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미신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아주 현실적인 삶의 기술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닦는 도구를 곁에 둬야 한다. 나는 이것을 평생 그렇게 살아오며 배웠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소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그것은 체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말과 감정이다. 특히 감정이 섞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닳게 만든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가 얼마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주머니 속에 손에 금수 있는 작은 물건 하나를 넣어 다녔다. 특별한 의미가 적혀 있거나 종교적인 상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에 쥐었을 때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오래 만지면 자연스럽게 달아가는 그런 물건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 같은 존재였다. 사람이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말이다. 그 말은 잠시 후련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결국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나는 수많은 갈등의 시작이 단 한마디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아왔다. 가족 사이에서도, 동료 사이에서도, 심지어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럴 때 그 작은 물건을 손에 쥐면 나는 스스로에게 한 박자를 늦추라고 말할 수 있었다. 지금 이 말을 정말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잠시 참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인가?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요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반박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다투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툼이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말은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쓸데없이 흘려보내면 정작 자신을 지켜야 할 순간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나는 이것을 마음의 보호라고 부른다.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다만 감정이 올라올 때 손을 움직여 마음을 붙잡는 습관이다. 어떤 사람은 염주를 만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전을 만질 것이며, 어떤 사람은 반지나 오래된 열쇠를 만질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당신에게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느냐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로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젊을 때는 흘려보낼 수 있었던 말이 중년 이후에는 오래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길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학생들뿐 아니라 후배 교수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억울함도 분노도 대부분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상처를 덜 입는다. 세상은 언제나 자극적이고 사람들은 쉽게 판단한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만의 속도를 가져야 한다. 작은 물건 하나가 그 속도를 지켜준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평생 그것을 통해 많은 말을 삼켰고 그 덕분에 많은 관계를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내가 곁에 두었던 마음의 도구다.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지켜주는 도구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불안해지는 이유는 체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시간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젊을 때 우리는 시간이 넘쳐난다고 느낀다. 그래서 서두르고 비교하고 앞서가려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는 물건을 곁에 두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다.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초침이 돌아가는 오래된 시계, 한 장 한 장 넘겨야 하는 종이 달력, 손때가 묻은 필기도구 같은 것들이다.
그것들은 나에게 시간을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과 함께 늙어가라고 가르쳐 주었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낭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대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진다. 조급함은 결국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 나는 많은 중년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 아직 건강한데도 늙었다고 느끼고 아직 충분한데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것은 시간이 빨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고장이 나지 않는 물건보다 고장이 날 수 있는 물건을 좋아했다. 언젠가는 멈출 것을 알기에 지금의 움직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네 번째로 내가 말하고 싶은 마음의 도구다.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 그것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한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쩌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겠다. 나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을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그것을 물건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늘 가지고 다녔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이야기하면 우울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단단하다. 죽음을 모르는 척하며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집착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다. 반면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감정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나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저 자리에 누울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었다. 다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면 충분했다. 이 생각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쓸데없는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게 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아직 죽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고.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삶을 함부로 쓰게 된다고. 다섯 번째 마음의 도구는 바로 이 자각이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조용히 품고 사는 태도. 그것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을 맑게 만든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신을 넘긴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이다. 물건도 말도 감정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느리게 바라보고 끝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산다. 나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에 대한 예의다. 이 두 가지, 시간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갖추어질 때 사람의 내면은 놀랄 만큼 안정된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오랜 세월을 지나며 얻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가르침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말을 향하고 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교수님, 그렇게 작은 것들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는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내가 곁에 두었던 것들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지 않았다. 대신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외부에서 찾는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말, 더 많은 인정.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그런 것들은 잠시 당신을 크게 보이게 할 뿐 오래 지켜주지는 못한다. 진짜 보호는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나라가 가난해졌다가 부유해지는 것도 보았고, 가치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보았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자기 마음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 했고 덜 가져도 불안해하지 않았으며 말이 적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 이 5가지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작은 기준들이다. 기억은 당신을 뿌리 없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문장은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한다. 손에 쥐는 작은 물건은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물건은 조급함을 내려놓게 한다. 그리고 끝을 의식하는 마음은 삶을 함부로 쓰지 않게 만든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단단하게 서 있게 해준다. 특히 쉰을 넘긴 이후의 삶에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된다. 그 지혜는 경험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경험을 어떻게 품고 사느냐에서 나온다. 나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앞서가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그러나 그 요구에 모두 응답할 필요는 없다.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기준이 있을 때 생긴다. 이 5가지는 그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무엇을 곁에 두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나는 다만 내가 살아오며 검증한 길을 조용히 보여주었을 뿐이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하다. 인생은 늘 불완전하다. 그렇게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